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깡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현대사의 이슈 대부분이 갑론을박을 오가지만 5.18만큼 우리 사회에서 민감한 주제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어느 쪽으로 다루든 간에 그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격받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간 미래통합당과 그 전신 정당들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등은 과거 민주정의당과 5공화국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가오 때문에 호남에서 거의 지지를 받은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통합당은 호남을 거의 포기한 상태로 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광주 구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5.18 희생영령을 기리는 추모탑에 헌화한 직후에 무릎을 꿇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김 위원장은 추모탑에 헌화가 끝난 후 민주묘지의 행방불명자 묘역도 참배했는데요. 행방불명자 묘역은 5.18 민주화운동 중 행방이 확실치 않은 희생자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된 공간인데요. 당 관계자는 이름 없는 희생자까지 잊지 않겠다는 김 위원장의 뜻이 담겼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명록에 5.18 민주화 정신을 받들어 민주주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간 김 위원장은 비대위 출범 이래부터 계속해서 통합당이 호남과 수도권, 청년층 등의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왔습니다. 지난 4월 비대위 출범 직후부터 다른 비대위원들에게 우리가 호남에서 외면받으면 국민에게 다가설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정당엔 미래가 없다고 누누이 강조했고, 특히 그 중에서도 늘 첫 번째로 호남을 꼽았다는 비대위원들의 증언이 있을 정도니 김 위원장이 호남 민심에 얼마나 큰 공을 들였는지를 알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참배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서서 광주를 향한 사과와 자기 반성의 메시지를 내면서 진정성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1980년 5월 17일에 나는 대학 연구실에 있었다. 시위를 중단할 거란 방송을 듣고 강의에 열중했다. 강주에서 발표가 있었고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얼마간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됐다. 알고도 침묵하거나 눈 감은 행위, 적극 항변하지 않는 소극성 역시 작지 않은 잘못이다라고 양심선을 하며 역사의 법정에선 이것도 유죄다. 나는 신군부 집권을 위해 만든 국보위 재무분과의원으로 참여했다. 여러 번 용서를 구했지만 결과적으로 상심에 빠진 광주 시민과 군사 정권에 반대한 국민에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다시 한번 이에 사죄한다고 거듭 과거 군사 정권에 항거하지 못하고 부역한 자신의 과오에 대한 용서를 구했습니다. 발언 도중 잠시 눈시울을 붉힌 김 위원장은 이어서 부디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너무 늦게 찾아왔다. 작은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빌리 브란트의 충고를 기억한다. 제 미약한 발걸음이 역사의 매듭을 풀고 과거가 아닌 미래로 나아가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만행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 중 하나인 폴란드를 찾아 악명 높은 유대인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무릎을 꿇고 조국의 만행에 사죄했던 빌리 브란트 총리의 이야기까지 한 것을 보면 김 위원장이 얼마나 진심으로 과거 역사의 아픔을 넘어 호남 민심을 품고 싶었는지 그 진정성이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김 위원장이 호남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반증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섬진강 유역에서 대규모 홍수 피해를 발생하자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인 전라남도 구례군에 당 차원의 봉사활동을 지시해 주호영 원내대표 이하 당 지도부가 직접 봉사활동에 나섰고 18일엔 김대중 전 대통령의 11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김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나라는 걸 보여준
가장 획기적인 기여를 하신 분이다. 지금 통합과 화합이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현재 야당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화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 지난 12일에는 당내 국민통합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라북도 고창군 출신의 정운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현역 의원의 호남 명예지역구 배정, 호남 출신 인사에 대한 비례대표 의무 배정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지속적으로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통합당은 지난 총선에서 28석이 걸린 호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후보 12명을 공천해서 4%라는 처참한 득표율을 기록했던 바 있습니다. 물론 당선인은 한 명도 없었고요. 그만큼 호남은 통합당 계열 보수 정당에게는 넘기 힘든 벽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은 통한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호남 공약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지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면서 김 위원장의 노력이 헛수고가 아니었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호남 지역에서 통합당 지지율은 무려 14.1%를 기록했습니다. 그간 호남 지역에서는 통합당의 지지율이 좀처럼 10%를 넘기기가 힘들었던 점을 비춰볼 때 분명 김 위원장의 행보가 호남 지역에서 통합당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가 힘듭니다. 실제로도 통합당 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고무적인 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미래를 향한 다짐 그리고 실천 없는 무릎 꿇기는 쇼에 불과하다.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제정할 것인가? 5.18 정신을 헌법에 반영할 것인가? 5.18 망언으로 깊게 베인 광주 시민들의 상처는 보이지 않는가? 김 위원장은 그 물음에 답하라는 막말에 가까운 소리를 뱉었고 정청래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다가 김종인은 잘 알다시피 광주 학살의 비극의 씨앗이었던 전두환의 국보에 참여한 부역자다. 그가 진정 자신의 잘못을 알았다면 전두환의 민정당에도 몸을 담지 말았어야 했고 노태우 정권에도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다. 온갖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이제 와서 새삼 이게 무슨 심파극인가. 무릎사과는 어불성설이다라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나마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인 신호로 생각한다. 통합당의 진정한 역사 인식과 인권 감수성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는 말을 건넸지만 글쎄 저는 이게 이분의 진심에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김종인 위원장은 어떻게든 진심으로 호남 민심을 잡고 미래통합당이 정말로 당명대로 미래와 국민 통합을 지향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마저 폄하한다. 제가 보기엔 이현욱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이야말로 국민들을 개돼지로 알고 뭔 짓을 하든 또 자신들에게 표를 줄 거라고 단단히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연이은 선거 승리에 취해 나는 뭘 해도 되고 반대하는 놈들은 무조건 악당이라고 착각하는 민주당이 언제까지 선거에 승리할 수 있을지 어디 당장 내년 보궐선거부터 한번 두고 봅시다. 민심이 영원히 민주당을 향해 있을지 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